피의자 윤석열 수사 주도권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 특수본 공무원 직권남용 국권문란 목적으로 폭등을 일으킨 사건 엄정 수사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네네. 피의자로 지금 입건이 된 것이고 앞서 그 여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중 하나가 네 번째 시나리오가 이거였잖아요. 검찰이든 수사기관에 의해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되거나 재판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혹 구속이 됐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 대통령의 권한이 배제되고 직무가 사실상 정지되고 총리에게 법적인 권한 대행 역할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등의 수사 상황도 향후 전국에 있어서 상당한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뭐 저 같은 평론가나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박세현 그 뭐 특검 반장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단장이라고 할까요? 박세현 그 고검장이 서울 고검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서열을 따지면은 심우정 검찰총장 바로 다음에 넘버 2인데, 그렇군요. 박세현 검사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폭동도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소환해가지고 조사하거나 아니면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그 검찰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구속하는 것도 그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구속도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더군다나 오히려 국회의원과 다르게 그 대통령에게는 불체포 특권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뭐 만에 하나 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넓은 의미의 사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그 체포되거나 구속돼 가지고 구금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명백한 사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그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의 지위는 공고해지는 것이다,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되지 아니하는데 네네. 예외적으로 내란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이 검찰 특수본 내부의 분위기는 최대한 빠르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밝히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떤 보도에 따르면 뭐 한 달 안에 이 수사 결과를 끝내겠다라는 기류도 좀 감지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한두 달 안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 수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빠르면 이번 주 내라도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만약 구속영장이 검찰이 청구한다면 똑같이 네네.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 거쳐가지고 영장실질심사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 전담 판사 앞에 서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아니 지금 저도 굉장히 아침에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박세현 검사장이 그 내란죄가 폭동이 성립됐다 이런 식의 그 표현을 갖다가 했는데, 박세현 그 특수본부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구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하지 않을 그런 근거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람이 지금까지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네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초했는지 더군다나 검찰총장 출신인데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신환 의원님 네. 매우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계엄 선포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어떤 법적인 논란과 이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각의 어떤 의견과 판단이 다르겠지만 그걸 차치하고 일단 여당이 지금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민이 크잖아요. 네네. 한동훈 대표든 여당 중진 지도부도 이 상황 방금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아니라 수사 도중에 검찰이 특수본이 대통령의 어떤 신변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나 염두도 한 대표 머릿속에 좀 있겠군요. 지금 충분히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사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국회 활동을 저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사실상 직권 남용을 통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국정 헌법 질서를 유린했던 이런 측면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곧 내란죄로 성립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헌법 84조가 재직 중에 불소추 특권에 대한 것을 제한하고 있는 내란과 외환죄에 관련된 부분들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긴급 체포나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지금의 상황들을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판단은 어차피 사법부가 하겠지만 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이 검찰 특수본의 수사 과정 중에 혹시 이 대통령의 신변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능성을 여당도 염두에 두고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그것이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수사 과정 중에도 얼마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쩌면 금방 이 대통령의 신변 변화의 가능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한 대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총리의 권한 대행, 그다음에 여당의 협조 이걸 밝혔다. 뭐 이제 그 사전에 그것들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책임 총리제에 대한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충분히 지금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나서고 있는 지금의 수사 상황으로 봐서는 내란죄에 대한 헌법이 지금 규명하고 있는 그 수사상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것이 배제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야당이 지금 반발했던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왜 지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 정혁진 변호사님 만약에 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신변이 수사로 인해서 뭔가 달라질 경우에는 이 법률적으로 총리에게 권한 대행이 간다라는 거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누구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김용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김용현 긴급 체포됐잖아요. 네. 김용현 그 혐의가 뭐였습니까? 내란죄에다가 그 군 형법상의 반란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직권남용까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김용현과 똑같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군인이거든요.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육군에서 조금 전에 저기 박안수 총장 나왔지만 참모총장이에요.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참모 중에 넘버 원이란 이야기고 네. 사령관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령관 누구냐? 그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긴급 체포돼가지고 아마 오늘 정식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네. 있을 것인데 그 국방부 장관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누가 계엄령 발동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발동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법률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네네. 대통령이 자진 하야했을 때도 60일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 구속이 될 경우에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네.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뭐 받았습니까? 1심에서 유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조기현 변호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죄 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이제 짙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고, 검찰이 그렇게 보면 1심, 2심 대법원 거쳐가지고 확정 판결 나오면 내란죄는 사형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형을 갖다 받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총리가 직무대행, 권한대행하는 것이 그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참 희한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참 저도 변호사지만 이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질어질한데, 그냥 나름대로 논리입니다.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뭐 듣보잡 변호사로서 이런 생각까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탄핵이나 하야와는 달리 대통령이 수사 중에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조기 대선은 없다. 오늘 한 언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지 않게 되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 2심, 3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기 탄핵만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기사도 오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일정과 자꾸 연계시키는 발언은 다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그 일정대로 진행되겠죠. 지금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인 비상계엄, 실질 내란에 의해서 중단된 헌정 질서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 81조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 중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대선을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고로 봐서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 역시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와 있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나 자진 하야밖에 현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요. 탄핵이나 자진하야면 반드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공교롭지만 계속 그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박성민 전 최고께서도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시점을 미루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확정 판결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듯이 여당 내에서도 야당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하야나 탄핵만을 강조하는 것이 본인의 확정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또 여권에는 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일정과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연계시켜서 지금 그걸 누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 법적 절차에 따라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차기 대선 일정 그리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운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초래된 이 위헌적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빨리 해소를 해서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느냐의 문제고, 가장 실질적이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탄핵이라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과 일정을 계산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선 후퇴라든가 사실상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고 하면 그걸 사고로 간주를 해서 네.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한 것으로 계속 해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분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검찰은 지금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을 명분으로 해서 수사에 착수한 후에 관련돼서 나오는 사건이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관할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내란죄를
전반적인 수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인 저를 이상하지 담당하고 않습니까? 지금 말씀 중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수사 사항과 관련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간,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한편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압수물 및 통화 내역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구중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는 네 번째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특별수사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자, 지금 듣고 계신 것은 이제 경찰의 브리핑입니다. 지금 이 수사가 검찰의 특수본이 꾸려져 있고요. 그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둘 다 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갑자기 공수처가 우리가 할 테니 다 이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신도 좀 큰 상황이고 지금 아마 경찰 특수본이 계속 수사를 주체로서 이어가겠다라고 한 거 봐서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또 이제 야당에서는 검찰은 이 수사에 손을 떼라라며 검찰의 어떤 수사로 대통령이 구속 시 조기 대선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헌법 찾아보니까 68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권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이 상실됐을 때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직무수행 불가 시에는 그 후임자 선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좌고우면 하지 말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빨리 구속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구속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검찰 특수본 일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변을 확보하고 있는 건 검찰이에요. 그런데 경찰은 증거를 붙들고 있어요. 압수수색하고 자택. 지금 투트랙으로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각각 수사 중에 있는 거예요.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지만 방금 경찰 브리핑 들으셨잖아요. 공수청의 이첩 요청에는 뭐 전혀 응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공수처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수처까지 수사에 과연 낄 건지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 또한 좀 분명해 보이는 상황. 그 가운데 야당에서는 검찰은 수사에 손 떼라라고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검찰과 경찰 모두 다 의욕적으로 이 계엄 국면을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논란도 있어요. 검찰 출석 전 휴대전화 교체 후 깡통폰 제출,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 증거인멸 우려로 검찰이 긴급 체포했어요. 오늘 영장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김용현 전 장관이 갑자기 기습 출석을 했거든요. 새벽에. 그리고 검찰이 구속을 했어요. 체포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점도 굉장히 공교롭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사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진행하고 나서 뭐 우리 당에 이양하겠다, 우리 당에 뭐 맡기겠다, 역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김용현 장관의 또 출석이 있었고,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출두를 계획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방금 우리가 봤듯이 깡통폰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탈퇴,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증거가 남아 있었을 그런 메신저 앱을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아예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서 나가서 갑자기 출두를 해가지고 나는 이제 수사를 받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좀 꼬리 자르기를 위한 이 포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나는 이제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증거를 보려고 하면 증거는 없는 상황, 그런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결국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든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냐, 포고령을 누구한테 받았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모두 지금 핵심 관계자로 등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디까지 결탁해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증거인멸할 시간이 사실상 주어졌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뭐 이 검찰이 어디까지 제대로 수사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입에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이제 뭐 건의를 했고 어디까지 계획을 하는데 가담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속빈 강정 같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저런 방식으로 새벽에 기습적으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깡통폰을 준비해서 간 것은 아주 굉장히 좀 고약한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이 수사 과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증거 인멸을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약하다. 강한 비판까지 주셨습니다.